핸드폰 키면 꼭 이 경련제를 써야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쏘다가 응? 신경계 증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6일 4시 42분이에요. 어우 막 부토제 갑자기 쏘고 난리가 났어요. 어우 예? 지금 일어나서 밥 먹고 예. 또 여기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책상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저기 비상사태, 예? 코로나 방역, 그 비밀 방역, 인간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비상사태 선포를 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개정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을 하고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몰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경비계엄령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WHO의 긴급대응팀 정신건강복지센터 나치와 731 정신과 의사들 방역팀 그 후손들이죠. 그래서 화학무기를 외부 치료라고 심리치료를 나치즘은 심리치료라고 국민들을 시켜가지고 신경작용제 LSD 펜타닐이죠.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펜타닐. 과거에 나치하고 731이 만든 LSD예요. 이게 연구한. 예? 그것으로 국민들을 의식을 조종을 해서 신경작용제로 그리고 그걸 외부 치료라고 하고 정확하게 리셋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MK 울트라에 나치하고 731 정신과 의료인들을 데려다가 신경작용제를 사들이고 미국이 방역팀이죠. 나치 방역급수부대 731 그리고 나치의 게토 전염병 관리 구역이죠.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하니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방역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염병은 지금 코로나로 말하자면 양성 환자를 말하는 거고 질병은 무증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국민들을 시켜서 나치즘 그 다음에 화학무기로 죽이고 재산을 빼앗은 거예요. 그때 사용한 법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하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심리치료는 나치즘이고 외부치료는 화학무기고요. 그 정신과 의사 방역팀들이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전시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걸 개발해 놨는데 이것을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한 게 아쉽다. 그 사실을 미국이 듣고서 그 정신과 의사들을 전부 데려다가 미 육군 방역 부대로 데려갔어요. 테드 포트릭이라는 발음 못하게 하려고 입에다 써요. 펜타닐을. 그래서 거기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고 심리치료, 나치즘은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화학무기를 신경작용제 테러를 외부치료라고 만들고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WHO의 긴급대응팀, 비밀 방역팀으로 구성을 해서 세계의 전 세계 국가의 정신건강 의사회에게 의료인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 그다음에 전염병 발생 시 당신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비밀 방역을 해서 사회 안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에게. 예? 방역팀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방역. 정신건강의사회가 방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왜 정신건강의사회가 방역을 합니까? 나치하고 731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팀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방역을 했다. 그걸 앞으로도 해야만 되느냐. 두 번째,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다. 이 신경작용제는 화학무기고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형이다.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네? 지금 정신건강의사회는 자신들의 학술로 국민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사회 안전을 위한다고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그것은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과 재산권을
빼앗는 국가적 만행이다. 어? 이것을 했을 때는 끝까지 단죄하겠다. 어?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방역이라고 첫 번째 하죠.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쏘죠. 의료인들이 국민들을 치료하고 살려야 되는데 치료를 못하니까 방역 사회안전위원회라고 살처분을 하죠. 화학무기를 쏴서 자살과 조종을 해가지고 자살 범죄 질병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밟고 죽이고 있어요. 응?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 법도 나치가 만든 법이에요. 예? 나치즘 심리치료도 나치가 만든 것이고, 예? 외부치료 화학무기도 나치가 만든 것이고, 단어만 바꾼 거예요. 과거에는 게토 전염병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가둬도 죽였죠. 지금은 정신건강의사회에서 24시간 납병원 하라고 해서 자살방지 요원, 게이트키퍼 요원 문을 잠근다 해요. 게이트키퍼. 응? 감염자들은 못 나오게 막고 문을 잠근다. 나가면 집단 괴롭힘을 하는 거예요. 화학무기 쏘고 집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24시간 납병원 하라고 해서 집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화학무기 쏴서 치료로. 자살했다. 질병사로 죽었다. 심장마비, 뇌졸중죄 쏴서. 예? 운전할 때 차량 급발진 엔진 이슈 해킹 해가지고 화학무기 쏴가지고 기절시켜놓고 엔진 이슈 해킹 해가지고 차량 급발진 시켜놓고 운전 부주의로 죽었다. 사고로. 그래야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자타에게 해를 가한. 그리고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는 법안으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이은혜 사건 그거 암살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은혜를 도왔던 팀이 있다고 하죠. 예?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죽였죠. 그 팀이. 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을 암살조를 구성해서 연인관계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반복적으로 재산을 뺏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험 사기, 그 다음에 도박하는 사람들은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그 도박 집단들,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방지원들이에요 전부. 예? 사설 도박단도 그렇고 그 인터넷으로 사업이죠. 인터넷 사업. 예? 요즘은 예?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 대상자들 돈을 그냥 안 돌려주는 거예요. 예? 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금고 구하라 F코드 우주코드 매겨놓고 죽여놓고 금고 그냥 털어가죠. 자살방지원도 시켜서 금고 통째로 가져가요. 예? 통장에 있는 돈도 그냥 빼가요. 예? 비트코인 어떻게 이들이 갈취하냐면은 강탈하냐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컴퓨터 이들이 다 감시하고 있잖아요. 원격 의료법으로.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테러범 자타에게 해를 가는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순간 그냥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 가서 호소할 때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화학무기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설사제 쏘고 펜타닐 쏴서 그냥 쓰러뜨리고 구토제 쏘고 그래서 업무를 못 보게 하는 것이고 경찰들이 에게 그 대상자는 정신질환자, 망상병 환자니까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서비스 의료법으로 진단서하고 지시사항이 핸드폰으로 지시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자들이 경찰서 갔을 때 전부 경찰들이 한패로 망상병이시네요 이렇게 몰아가는 이유가 서비스 의료법으로 그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부 지시를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테러범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는 망상병, 조현병 환자는 테러범으로 규정하는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테러범으로 국민들을 적용해서 재산을 뺏고 이렇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인들을 그렇게 방역이라고 해서 지금 20억 명 이상, 30억 명 이상을 죽였어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2, 3년 전부터. 예? 벌써 우리나라가 IMF가 10번도 더 왔어야 되는 상황이다. 예? 여러분 보세요. 시내 나가보세요. 도시의 절반이 소멸하고 전국의 학교 절반이 소멸하고 시내 나가보세요.
상가국 뭐 다 문을 닫고 8시 9시만 되면 암흑의 도시가 돼요. 예? 전국의 도시가 대도시마저도. 예? 그 지금 며칠 전에 기업단에서 삼성이나 LG 이런 기업단에서 40년 만에 최고의 지금 경제 침체다. 예? 회생될 수가 없다. 예? 그 정도로 망가졌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 예?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죠. 왜 사람이 인식을 못하느냐? 자기 주위만 보거든요. 인간은 자기 생활 반경, 응? 네? 전체적인 숲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응? 벌써 이 나라의 경제는 이 비밀 방역 때문에 국민들을 지금 벌써 작년에 코로나 양성 환자, 무증상 환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코드를 매겨가지고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방역이라고 치료라고 화학무기 쏴가지고 전부 쓰러뜨리고 죽이고 있는데, 예? 인구의 20, 30%는 죽인 거예요. 예? 나머지는 쓰러져 있는 거고 전부 화학무기 맞아가지고 치료라고. 예? 그러니 학교 절반이 소멸되고 도시 절반이 소멸되고, 예? 다 죽은 거예요. 예? 노인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은 고위험군, 코로나 고위험 대상군 해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애들이. 응? 소멸되고 아이들도 죽이고 어린이집에서 압사시켜서 죽이잖아요. 응? 초중고등 학생들은 학폭이라고 우울증 치료라고 친구들한테 교육시켜가지고 같은 친구를 괴롭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치료라고 화학복 쏴서 뛰어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친구들 시켜서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응? 집단으로 폭행해가지고 죽이게 만들어. 응? 그걸 우울증 치료라고 가르쳐요. 응? 미친 새끼들이죠. 나치 새끼들. 응? 그러니 학교 절반이 소멸하고, 응?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가 전 세계 비상사태라 WHO에 이 말을 못하게 하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머리통에다 살인캐스 원액을 쏴요. 온몸에다가 쏘고 여기다가 직접 쏴요. 뇌에다가 여기 전두엽에다. 어? 이 정신과 의사 새끼들이라 나치 정신과 의사들이 이거를 연구한 거예요. 예? 신경작용제를 나치 73이라고 나치하고 73의 정신과 의사들이 신경작용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독립투사들을 잡아다가 연구를 한 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인체 실험을. 예? 물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동상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험, 뭐 바이러스 실험도 했죠.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외부 치료라고 쏘는 거는 바이러스도 포함이 돼요. 예? 맞불 작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화재가 나면은 반대편에서 불을 질러서 머리통에다 살인캐스 원액을 쏴요.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광훈 목사 같은, 예? 그 교회, 예? 그 이제 그 광화문에서 시위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그 이태원 사건, 그것도 방역으로 죽인 거예요. 아이들을. 예? 그때 뉴스에 이태원 사건 터졌을 때 뉴스에 국회의원이 발표했어요. 아이들을 마약하고 독약으로 죽인 거다. 마약, 펜타닐,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독약, 청산가리 피수,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면서 쏴주는, 그걸로 죽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리고 정광훈 목사 팀한테는 바이러스를 교회에다 뿌렸죠. 저한테도 바이러스를 뿌렸었어요. 바이러스 환자 씻은 물을 향수를 섞어가지고 쏴요, 애들이. 예? 불산에다 섞어서. 예? 세균도 쏘고. 예? 생화학무기. 예? 이게 AI 생화학무기예요. 외부 치료기라고 숨겨놓은 자살방지원들에게 숨겨놓은 화학무기 발사체하고 국민들의 이 벽을 투시해가지고 국민들의 행동이나 생각까지도 있는 BCI 장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내부에 AI 컴퓨터하고 세 가지가 연동이 돼서 무선으로 전 국민에게 테러하는 쏘는 AI 생화학무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질병관리청 소속인데 질병관리청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생화학무기 연구.
요원 양성, 전염병 관리하던 과거 50년대, 60년대 국립보건원이라고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질병관리청이 돼서 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화학무기로 요원들을 시켜서. 그래서 맞불 작전이라고 이들이 그렇게 머리통에다 원액을 쏴요. 살이 깼어. 경련제 쏘고요. 맞불 작전이라고 이들이 코로나 시국에 비상사태 아닙니까? 코로나 시국에 모인다. 그러면 전염이 더 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감염자가 있으니 전파가 된다. 그러한 이유로 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해서 불법으로 모였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쏴요. 수증기 형태로. 그럼 사람 피부에 닿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 교회에서 코비드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교회에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 거기 교회에서 그렇게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면은 사회 안전을 해를 끼치는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면은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요원들한테 그게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외부 치료기라고 얘기를 하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래서 가방에다 숨겨놓고 교인으로 위장을 해서 앉혀놓고 속에 뿌리게 하는 거예요. 수증기 형태로. 분무. 교회당 안에서 쫙.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뉴스에 뭐라고 발표하느냐? 보건복지부에서 불법적으로 시위를 하고 국가 그때 교회 그거 철거하라고 과거에 정광훈 목사 교회팀 사랑교회인가요? 철거하라고 했는데 그 정광훈 목사가 반대를 했었죠. 불법이죠. 정부 입장에서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위한 것도 불법이고요. 코로나 시국에 시위했다라는 건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요. 이 정도니까 불법인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교회도 점거하고 있고 행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교회도 점거하고 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뉴스에 언론에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저 새끼들 그럴 줄 알았어. 모이지 말랬는데 왜 코로나 시국에 모여가지고 감염을 전파시켜?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시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질병관리청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사람들한테 번지고 아프고 죽는 거는 이들은 신경 안 써요. 코로나를 막겠다 방역팀을 하면 그러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모이면 다른 방법으로 해체를 시키든가 이해를 시키든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법적으로 하든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는 불법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는 시위하는 건 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위권은 국민들의 주권이란 말이죠. 주권을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체할 수 없으니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바이러스를 투약하는 거예요. 이 미친 새끼들이죠. 사이코패스죠. 그들은 방역팀 아니에요. 국민들이 코로나로 아파서 치료한다라는 그런데 그런 짓을 해요. 나치하고 731이 그런 식으로까지 바이러스 생화학무기는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고 화학무기는 신경작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우리가 중학교 때 그것을 생화학무기라고 배우는 거예요. 생화학무기는 바이러스, 세균, 신경작용제 이 세 가지를 토탈 말하는 건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위 기관인 질병관리청이 연구하는 게 생화학무기, 요원양성, 전염병관리, 질병관리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화학무기로 요원들을 시켜서 감염병 예방법에 걸리는 자들에게 투약을 해가지고
또 신경작용제 쏴가지고 질병으로 죽은 것처럼,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나치하고 731 후손들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수없이 죽이고 있고 20억 명, 30억 명 이상을 죽였어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벌써 오래전부터 3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응? 지금 계엄령 선포했죠. 그것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뭐 섣불리 여러분들에게까지 내가 한 번쯤 말씀을 영상에서 드렸을까? 응? 섣불리 말씀드리기 저거 해서 또 좋은 일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계엄령이 선포될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 그건 그렇고 어찌됐든 그거 외에 이제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는 뭐 계엄령 같은 거야 뭐 어떻게 해결이 금방 나죠. 지금 21세기니까. 그런데 군사 계엄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총탄 들고 뭐 땡콩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누구 죽였어요? 누구 해쳤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현대는. 근데 이 경비계엄령, 코로나 비상사태 경비계엄령은 전시에 준하는 자연재해 시 발령하는 경비계엄령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대로 아까 네 가지, 한 가지 더 포함하면 대를 위해 손을 희생시키는 방역하지 말아라. 생화학물 쏘지 말아라. 어린이들은 양심을 지켜라.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역사를 잊지 말아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반복하는 등신 같은 짓 하지 말아라. 응? 응? 이것을 어기면은 전 세계의 시민들이 지대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것을 어길지는 사형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단죄하겠다. 모든 범죄는 이 살인까지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국가적 범죄 비밀로 하라고 해서 국민들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생화학물로 국민들을 죽인 거는 신경작용죄로 이거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인류가 봉인을 한 거예요. 과거 역사 나치와 731의 역사를 통해서 그 독일 그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죠. 여기 동아시아는 일본 731 부대 때문에 벌어졌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류가 가슴 아픈 역사로 교훈을 삼아서 절대 하지 말자는 짓거리를 21세기 정신건강 의사의 의뢰인들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죠. 과거에 나치하고 731도 사이코패스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명명을 했는데 21세기에 나치하고 731들은 그때는 헌법에도 규정도 안 돼 있고 리른베르크 협약도 없었고 국제법에도 규정 안 돼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인류가 그것만은 하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 헌법, 국제법, 조약으로 다 봉인을 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봉인을 하지 않았을 때도 그들을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랬는데 이 100년이 지난 후에 인류가 그 누구든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설마 이런 일을 누가 하리라 상상도 못하는 이 21세기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로는 뭐 설명이 안 되죠. 그 짓을 끊임없이 해요. 지금 막 살인께서 원액을 발에다가 발을 계속 닦고 있어요. 이렇게 발가락에다가 얼굴에다 못 쏘니까 카메라에 찍히니까 발가락에 원액을 쏘고 지금 머리통에다 여기다 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서 제가 이제 김치볶음밥 좀 해먹었어요. 해먹고 좀 치우고 앉아가지고 이거 작업을 하려니까 갑자기 살인께서 원액을 그냥 막 갖다 때려붓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 세계의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전 인류의 30억 명 이상 나치가 그렇게 홀로코스트 방역한 거를 홀로코스트라고 부르죠. 홀로코스트를 홀로코스트는
대량 학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큰 흑역사고 악마의 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1세기 정신건강 의사회가 그 짓을 전 세계를 무대로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치하고 73이라는 거 동네에서 한 거죠. 조그맣게 소규모로. 근데도 인류의 역사에 홀로코스트라고 대량 학살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그거는 뭐 이제 뺨때기 후려치는 거죠. 현대 정신건강의사의 방역팀은 예? 전 세계를 무대로 전 세계 인구의 30억 명 이상을 죽인 상황이에요. 응? 국민들의 재산을 빼고 죽이는 거예요. 테러범으로 죽였어. 예?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그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이들의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나치하고 731이 어떻게 만들었고 이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국민들을 조종을 해서 자살과 질병사 사고로 위장을 해서 죽이는지 법과 학술을 쫙 정리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면 못하게 하려고 원행을 쏘는 거예요. 네? 대구 서부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네? 끝까지 자신들이 한 만행을 막겠다. 네? 전 세계인들이 모르게 하겠다. 다 죽이겠다. 이거죠. 네? 정확하게 기록을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네? 뭐 내가 책임지라고 안 해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목숨은 이 파리 목숨을 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 화학 무기를 애들 장난으로 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 자신들은 나치하고 73일의 정신과 의사들 방역팀이 만들어가지고 인류가 만든 100년간의 기술이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인류는 100년 전의 역사를 통해서 사용이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두 가지 원칙으로 따진다면 누가 이기는 상황입니까? 원행을 여기다 살겠어. 지금 원행을 이빨 갖다 때리고 누가 이기는 상황이에요? 비밀로 하란다고 해결돼요? 나치들도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그랬죠? 그런다고 해결돼요? 인류가 만든 100년간의 기술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나치즘은 화학무기 테러를 인류가 만든 100년간의 기술은 나치들이 사용받은 것까지가 그리고 그게 뉘른베르크 협약과 국제협법 헌법으로 규정돼서 사용이라고 규정된 전 인류가 이것만은 하지 말자고 약속한 뉘른베르크 협약이 모두 100년간의 인류의 역사고 기술이에요. 법도 기술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들은 상식조차 없는 거예요. 상식조차. 상식이라는 건 이만큼도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들의 나치 731 방역팀 정신과 의료인들의 학술이 옳다. 우린 그걸 고수하겠다. 다 죽이고 빼앗겠다. 이게 옳다. 이거죠. 그게 옳은지 잘못된 건지 그거 뭐 생각을 해봐야 알아요? 따져봐야 될 일입니까 그게? 재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비밀로 하라고 하겠지만요. 이 지경이 국가가 대통령이 며칠 전에 저기 비상사태 선포했죠. 인구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30%가 죽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다 쓰러져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비상사태 때문에 코로나 비상사태 때문에 발표를 안 할 뿐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이 IMF는 지금에 비하면 일도 아니에요. IMF 발음 못하길래 펜타닐을 얼굴에 써요. 사람께서 원해가고.
지금 상황은요, IMF 10번도 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만든 학술과 법안으로 하는 비상사태 시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IMF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일 뿐이에요. 예? 발음을 못하게 하려고 펜타닐하고 사리케스 원액을 쏴요. 펜타닐. 굳히는 거죠. 신경계하고 근육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 경제단이 여기 삼성하고 LG 등 대한민국 10여 군데 이상의 경제인들을 모여서 발표를 했죠. 40여 년 전으로 회귀했다. 예? 예? 80년대.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컴퓨터니 핸드폰이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게 40년 전에 뭐 이거 돌리는 유선 전화기로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두 컴퓨터고 사용하니까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40년 전으로 회귀한 거예요. 80년대로. 네?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30-40% 줄었다고 보면 돼요. 제가 20-30% 얘기하는 거는 최하 적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 이상 줄었다면 돼요. 1년만 지나 보십시오. 4년 안에 전 인류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방역이라고 다 죽어도 마지막 한 명, 전 세계 인류 한 명 남을 때 한 명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죽는 시간이 이제 4년 남았어요. 1년만 지나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이런 상황을 만들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얘들은. 진짜 무서운 마음의 병이고 정신병이죠. 코로나를 막는다?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 무슨 코로나를 막고 자살과 범죄를 막아요? 그거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 코로나를 막겠다라고 이제서 계속 하는데, 아니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은 다 전 국민이 양성 무증상, 전 세계인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고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까지 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성 무증상자들을 자살과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는데 코로나를 막고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신병이죠. 마음의 병. 네? 마음의 병은 자신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응? 정신병은. 응? 아유, 사이코패스라고 저기 불리는 그 살인 많이 한 사람들 여러 명 있잖아요. 뭐 강호순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이 전능합니까?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이 꽂히는 그 탐욕,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애원하는 거, 살려달라고, 거기에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권력이죠. 권력력. 그게 권력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피해자 국민들 살처분 하기 전에 뭐라고 문자를 보냅니까? 유튜브 댓글로 뭐라고 보내요? 우리들에게 죽기 직전에 살려달라고 하는 자들이 없어. 가진 재산을 우리에게 주면 살려줄 용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요. 뭐가 달라요?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시민들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비밀로 해라. 그 막강한 권력과 국민들 치료라고 보험공단에서 국민들 세금을 강탈하고 국고를 강탈하고 치료라고 화학무기를 쏴가지고 또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그 탐욕에 눈이 먼 거예요. 이 권력과 탐욕에는 왕들 보십시오.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도 죽이고 할아버지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부모가 자식도 죽여요. 권력과 탐욕이라는 게 그런 정신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앞뒤 사정, 다른 사람의 사정, 국가의 사정 이런 거 판단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계엄 사령관이야. 내가 대장이야. 무서운 정신병이지. 100년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모든 만행도 낱낱이 밝혀져요. 그들이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응? 누가 기록을 합니까? 기록 안 해도 나중에 다 기록이 나와요. 응? 증언에 의해서, 상황, 응? 전개에 의해서. 응?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다 역사로 기록이 돼요. 근데 지금 21세기 방역이라고 하는 정신건강의사회의 만행은 예? 전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 이들의 신상 명세, 얼굴까지도, 예? 가족들까지도. 예? 국민들에게 무슨 코드를 매겨서 무슨 치료,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무슨 화학무기 쏘고 무슨 짓을 시켰는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도 이 짓거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신병이죠. 그리고 저한테는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고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아무 이상이 없고 우울증조차 없다라는데 우울증조차 없다라는데 실시 대상자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 대상자, 실시 대상자라고 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계엄령까지도 어기면서 자신들이 한 만행이 들통날까봐 두려운 거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치료제를 빼앗았던 그 만행이 또 들통날까. 뭐 이 영상도 지금 다 보고 있죠. 영상 아니야 뭐 혼자 하는 얘기나 행동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원격 의료법으로 BCI 장비로 생각까지도 있고 저기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불법하지 마시고 저는 그 재심사 중시요청까지 냈고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 오래전에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보건소 및 국가기관들 찾아다녀서 제가 다녔고 어제도 통화를 했고 지금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고 있는데 불법 아니냐 불법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그 의료인들도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예? 백돌이 나치 731 정신과 의료인들의 학술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예? 불법 아니에요. 응? 합법으로 한 짓은 아니야. 예? 의료인들 자존심도 없어? 응? 아 요즘은 똥개도 자존심을 지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거부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지. 화학무기는 내가 맞는 거야. 댁들이 그래. 응? 왜 그 모양이야 그래. 중지해 주세요.